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런 옛말들처럼 자산가들의 조언들도 또 다른 자산가를 낳습니다. 이 조단위 부자의 6가지 조언을 꼭 일상에 녹여내세요. 오늘로부터 2년 전인 2022년 세상은 3,194명의 조단위 자산가가 있다고 한 매체에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자산을 모은 그 사람들을 빌리어네어라고 말하죠.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렸기에 누군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를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실제로 이 궁금증을 풀어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허사빅. 무려 21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프로그램 샤크탱크의 투자자 중 한 명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빌리어네어라고 말하는 조단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말이죠. 워렌 버핏, 찰리 먼거,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던 엄청난 사업가 마크 큐반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레슨을 배웠어요. 그중 제가 나눌 6개의 인사이트를 별 볼 일 없던 저 자신을 조단위 자산가의 대열에 오르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버츠가 나눈 빌리어네어들의 6가지 레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샤크탱크에서 항상 그의 옆에 앉아있던 6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마크 큐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멋진 수트를 빼입은 사람이 아니라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은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로버츠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죠. 제가 맨 처음 샤크탱크를 시작할 때 저는 항상 수트와 넥타이를 맸습니다. 심지어 제 회사에 출근할 때도 말이죠. 하지만 마크는 항상 티셔츠에 청바지 혹은 폴로 셔츠나 캐주얼한 옷을 입었죠. 그래서 전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크, 당신은 왜 수트를 안 입고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의 대답은 절 놀라게 했습니다. Because I can. 왜냐하면 저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마크의 대답을 듣고 생각해보니 항상 그가 어딜 가든 사람들은 마크에게 무언가를 팔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힘이 그에게 있던 거죠. 어느 방에 들어가든 마크는 결정권자가 되고 남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에게 무언가를 원했어요. 그랬기에 그는 뭘 입어도 상관이 없던 겁니다. 그가 가진 특권인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우여곡절을 이겨냈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수트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 남다르게 편한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인다면,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고 모든 힘은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로버츠가 말한 빌리어네어들의 두 번째 레슨, 언제나 승리하길 기대하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주변에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원하는 걸 이미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최대한 사용하세요. 질문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인생을 바꿀 만한 정말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마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마크, 당신은 언제나 이기길 기대하나요? 돌아오는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 모든 상황에서 100% 이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되물었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요?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떡해요? 마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과 대답을 들은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과 말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의 조언은 저에게 수천억의 가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렇게 말한 로버츠, 사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졌지만 항상 한편으론 만에 하나 상황이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 놓고 또 대비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크는 그런 가능성조차 주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죠. 로버츠도 그의 조언을 듣고 만에 하나라는 가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원하는 승리를 위해 나아갔고 결국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항상 100% 모든 상황에서 승리만을 기대하세요.
잃을 것을 준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 결단력은 결국 원하는 걸 얻게 만들 겁니다. 빌리어네어를 만든 조단위 자산가의 세 번째 레슨, 성장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사람의 관역이 된다. 로버츠는 이 부분을 직접 느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성공이 삶을 편안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로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즉, 아니란 마음으로 도전하면 안 돼요. 더 쉬운 길은 아닐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 지금의 저를 만든 이 문장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성공의 과정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보상은 늘 배가 되어 돌아오거든요. 빌리어네어를 만드는 네 번째 레슨, 24초의 힘. 로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가 샤크탱크에 왔을 때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며 생각을 할 때 그는 투자를 원하는 사업가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원하는 그 투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와 함께 갈 건지 24초 안에 결정하세요. 마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마치 농구 경기에서 24초 안에 슛을 쏴야 하는 그런 예시를 일상에서, 아니 사업에서 쓴 겁니다. 즉, 그에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스피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가들이 24초 안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마크는 정말로 그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마크의 그 방법이 완벽하게 먹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제가 배운 건 사람들은 시간이 없을수록 자신의 결정에 솔직해진다는 걸 배웠거든요. 시간이 없을 때 우리의 두뇌는 더 빠르게 생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이 많을수록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하고 실패할 것 같은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24초 룰을 생각하세요. 당신은 더 솔직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빌리어네어의 다섯 번째 레슨, 모두가 정답을 알게 됐을 때면 그 기회는 이미 날아간 것과 다름없다. 로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영어도 몰랐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저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를 풀고 답을 제출하자 선생님은 이렇게 다시 물어보셨죠. 로버츠, 이게 정답인 걸 확신하니?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진 답은 정답이었는데도 말이죠. 즉, 저는 친구들 앞에서 틀리는 것을 너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빌리어네어들에게서 과거의 저와는 전혀 다른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들은 자신이 틀리는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오른쪽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혼자서 왼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엄청난 기회는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광산에서 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가서 길이 패어버린 곳으로 나아가면 그 길의 끝에서 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금이 숨겨진 곳은 아무도 가지 않아서 수풀이 키만큼 자라 있거나 앞을 보기도 힘든 길로 나아갈 때 그 끝에서 캐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아는 정답보다는 오답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세요. 아무도 취하지 않은 기회를 쫓을 때 성공의 가능성도 극대화됩니다. 빌리어네어의 여섯 번째 레슨, 인생의 트로피는 참가자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승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100점을 맞을 필요 없이 단 하나만 맞추면 이길 수 있다. 우선 로버츠는 경쟁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나온 대부분의 조단위 자산가는 그 누구보다 더 경쟁심이 강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일에서 이긴 게 아니라 단 하나 혹은 두 개의 승리 덕분에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는 기억하지 못하죠. 로버츠는 말합니다. 한 청중은 이렇게 묻더군요. 성공만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실패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의 감정 그리고 절망을 모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공한 빌리어네어들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마크는 이렇게 말했죠. 제가 옳았던 적은 단 한 번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정답은 저에게 6조 원이 넘는 돈을 가져다 줬죠. 마크의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상관없고 현재의 챕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럴 땐 그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겨간 페이지들 속 여러분이 맞춰야 하는 정답은 단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이 겪어온 수많은 실패는 모두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뒤일 거예요. 당신은 28번 실패 후 성공한 사람이 아닌 한 번의 성공으로 인생을 바꾼 운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실패가 아닌 엄청난 성공만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인생은 그렇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책장을 넘기세요. 성공은 수많은 실패와 실패 사이 속 열정을 유지하며 지나가다가 단 한 번의 정답을 찾을 때 쥐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번 영상 속 빌리어네어 로버츠를 만든 조단위 자산가들의 레슨이 어떠셨나요? 그의 조언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수트를 입은 사람들보다 티셔츠를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하며 배우기, 혹여나 실패할 때를 대비하지 말고 언제나 승리하길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수록 더 편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이 아닌 나를 끌어내리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며 매일을 싸워 나아가기. 사람들은 더 짧은 시간이 요구될 때 결정에 더 솔직해지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결정을 물을 때는 24초의 룰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모두가 정답을 아는 질문 혹은 대부분이 가는 길은 기회가 닫혔으니 무섭고 두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로 나아가서 기회를 쟁취하기. 마지막으로 인생의 트로피는 참가자가 아닌 승리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승리를 위해 내가 옳아야 하는 상황은 단 한 번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도전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속 로버츠가 나눈 인사이트가 불확실성으로 나아가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길을 비춰주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정말 처참하고 인생의 밑바닥이라도 이 세 가지 원동력은 당신의 부와 성공을 무조건 장담해주는 무기가 될 겁니다. 매니 코셔빈, 무려 3천억의 자수성가 자산가, 수집하고 있는 럭셔리 자동차만 400억에 엄청난 맨션에 사는 그의 과거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은커녕 모텔에 갈 돈도 없어 6명의 가족이 작은 자동차에서 먹고 자며 몇 달을 지냈고 수많은 사기를 당하고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찾은 세 가지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던 그 비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의 스토리는 미국이 아닌 이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란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매니. 하지만 10살이 채 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고 징집 나이인 14살이 되며 입대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 이미 2명의 형제를 잃은 그의 아버지는 매니가 14살이 되기 2주 전 평생을 일군 인생을 내팽개친 채로 아들의 안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도피를 결정하죠. 그렇게 그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미국이란 낯선 나라에 떨어졌고 차별과 가난이라는 또 다른 시련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지낼 곳과 직업을 약속했던 친구는 단 이틀 만에 매니의 가족을 집에서 내쫓았고 아버지가 이란에 남겨둔 돈마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가족은 남은 돈으로 중고차를 한 대 구매하고 그 작은 자동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죠.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 머릿속엔 수없이 많은 밤을 추위에 떨던 가족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차에서 먹고 자는 삶을 산 지 몇 개월, 그 끝 그의 아버지는 직업을 구했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다시 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받는 고통의 이유가 저를 위해 미국에 왔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 무거운 짐을 동기부여로 사용했습니다. 성공해서 부모님과 모두를 은퇴시는 목표가 생겼죠.
그렇게 그는 닥치는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6살이 되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에 14살이었던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버린 가구나 가정 집기들을 주워와 팔기 시작했고 16살이 되었을 때는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기에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는 업무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의 열정을 본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했던 그는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읽고 견과류 방문 판매원에 도전합니다. 때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퍼붓는 고객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는 바로 다음 집 문을 두드렸고 일을 잘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직접 견과류 판매 사업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가 식품 판매업에 위반되어 사업체를 닫아야 했고 자신이 모아둔 모든 돈으로 투자를 했지만 그것마저 사기를 당하며 모두 잃게 됩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면 안 됐죠. 그래서 저에게 견과류를 사줬던 한 고객의 타이어 샵에서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던 그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자동차를 좋아했던 매니 또한 부자 손님들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는 좋은 자동차를 끌고 오는 손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런 좋은 차를 타시나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동경했던 포르쉐, 페라리를 타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대출 중개인이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였다고 해요. 그렇게 그는 그 고객들처럼 되어보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또다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매니의 눈빛에서 열정을 본 그 고객은 매니를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죠. 그렇게 6개월 동안 대출 중개 업무를 배운 그는 자신이 직접 부동산 중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그러던 그는 다이소 같은 1달러 스토어들의 성공을 보곤 20% 저렴한 80센트 스토어를 열며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는 절망에 빠지죠. 제가 그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옆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더군요. 제 매출은 그날부터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집과 차를 모두 팔았는데도 2억이 넘는 빚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파산을 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 나라가 크레딧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기에 저는 파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사업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스케치북을 펴고 제 꿈의 집과 차 그리고 자신을 그렸습니다. 대출 중개 사업과 또 다른 사업을 연달아 실패한 매니, 그는 자는 시간 빼고 가족들과 함께 80센트 스토어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스케치북에 성공해서 행복한 자신의 모습, 주유소에서 봤던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를 타는 그런 자신을 그려보며 포기 대신 한 발 더 나아가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 후 수익 구조가 다시 만들어진 스토어를 한국인 투자자에게 2억에 매각합니다. 하지만 가진 빚도 2억이었던 그는 고민 후 지금 빚을 갚기보다는 투자를 결정했죠. 그렇게 전업 주식 투자자로 변해 몇 배의 수익을 냈고 너무 큰 수익이 나는 게 이상했던 그는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 다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듭니다. 자신이 이미 한번 실패를 맛봤던 그런 부동산 시장에 말이죠.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호황인 주식시장에서 나가는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매니. 하지만 그 시점은 99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2년 전이었고 나중에 사람들은 그를 똑똑한 투자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성공 가도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2년 전 그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매각했고 2011년 바닥에 떨어진 부동산을 다시 사모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껏 리세션, 불황의 돈을 벌며 3천억대 자산가가 되었죠. 그는 이런 자신의 스토리 속 성공을 이끈 원동력을 단 3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가족들의 희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동기부여 삼아 나아간 것. 그는 말해요. 이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축복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신이 쓰는 언어, 주변 사람들이라는 인적 인프라,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모든 당연함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없던 저는 그 소중함을 알았고 노력해 얻은 당연함은 제게 누구에게도 없는 그런 장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기와 수십 번의 실패를 했을 때 끊임없이 자신을 일으켜 세운 두 번째 원동력을 자신의 비전보드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로의 여정이 눈앞에서 보이고 또 사라져갈 때도 꾸준하게 제 옆자리를 지킨 건 연필로 스케치북에 그린 제 미래가 담긴 비전보드였습니다. 목적지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세상이 제가 모르는 곳에 절 떨어뜨려 놔도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든 저는 제 목적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다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종이에 쓴 꿈은 5년, 10년 후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의 눈앞에도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그가 23살에 그려놓은 꿈의 집, 그 집의 차고 안에 모든 럭셔리 자동차, 그리고 미래 아내 모습까지 그려놓은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이 그려놓았던 것과 똑같은 회전형 계단을 내려와 꿈의 차를 타고 출근을 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순간은 23살 모든 걸 잃은 자신이 꿈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원동력,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따라가기. 매니에게 성공을 보여준 건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성공을 맛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버는 사업의 기회를, 그 사업을 도전했지만 실패를 겪은 후에는 타이어를 교체하며 꿈의 차를 타는 부동산 대출 중개인을 보았죠. 그렇게 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닿기 힘든 사람들보다 자신의 바로 앞에 만날 수 있는 성공한 주변 사람들을 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 특정 분야에서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친구로 두면 당신은 얼마 안가 그 친구의 20년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분야에 또 다른 20년의 경험을 가진 2명의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되면 무려 60년의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변에 당신보다 조금 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들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줄 겁니다. 이처럼 매니는 누군가가 변명으로 쓸만한 요소들을 자신의 원동력으로 바꿔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더 많은 걸 원했고 또 끊임없이 나아가 원하는 걸 얻었죠. 그리고 포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관점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경험에서 바닥은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가야 할 길이 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면 기쁜 마음으로 당장 눈앞의 일부터 해치우며 나아가길 시작하세요. 어느 상황에서든 나아가는 관점을 유지하면 길은 열립니다. 이런 그의 조언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목표를 다시 그리면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매니 코셔빈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던 변명과 이유들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바뀌었길 바랍니다. 딱 이틀 48시간 동안 밀리언 달러 10억 가치의 사업을 만든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만 조심한다면 말이죠. 노아 카건 하나로 1,000억 원대 자산가. 하지만 그의 과거는 달랐습니다. 인텔의 사무실에선 14개월, 그리고 민트라는 스타트업에선 4번째 멤버로 10개월, 페이스북에선 30번째 멤버로 마크 저커버그를 직속 상관으로 뒀던 그는 9개월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성공을 봐왔던 탓인지 연이어 23개의 사업을 도전한 노아. 하지만 그는 실패와 더 큰 실패를 거듭했고 그 끝 한 주의 주말 동안만 만든 24번째 도전에서 앱수모닷컴을 만들며 지금 현재는 엄청난 재력가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의 자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죠. 또한 정말 신선했던 부분은 노아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약점을 보완할 연습법을 찾았고 누구든지 한 주의 주말 48시간 동안 10억짜리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밀리언 달러 위켄드를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주말 동안 만들었고 그 방법을 쓴 수많은 사람들도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이 원하던 삶을 찾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그가 나눈 방법 중 가장 중요한 2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아 카건의 시작점은 2011년 팀 페리스의 웹사이트에 올린 한 블로그 포스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목은 How to Create a Million Dollar Business This Weekend.
10억짜리 사업을 이번 주말에 만드는 방법. 펀딩, 시간, 그리고 돈도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던 자유를 위한 도전을 시작하는 방법이었죠. 물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그 방법들을 나눈 노아, 그리고 현재도 그 방법은 유효하다며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나눈 방법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가진 두려움에 대해 말하는 노아, 그리고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두려움은 이겁니다. Fear of starting, 시작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자신만의 도전을 하기 전 더 많은 돈이 준비되길 원하고 더 많은 영상, 책을 보며 공부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또 다른 코스나 강의를 들으며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준비는 절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행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찾아가야 합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와 꿈꾸고 있는 위치의 당신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지금 당신의 현재와 꿈꾸고 있는 당신의 위치는 당신의 생각보다 엄청 가까이에 있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시작한다면 말이죠. 그러니 생각하지 말고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시작하세요. 그는 how, 어떻게보다 중요한 건 now,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인터뷰하던 알리 압달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죠. 그는 의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인턴을 하던 중 유튜브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2010년부터 고민만 하고 시작하지 못하다가 6년 후인 2016년에 자신의 유튜브를 개설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는 의사를 포기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사업과 유튜브로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작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어가면 됩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시작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자신이 이겨냈던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시작이 두려운 사람들은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자신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매직 넘버, 일상생활이 가능한 소득의 숫자를 구해보세요. 저의 매직 넘버는 매달 $3,000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목표로 $1, 1,000원을 벌기부터 시작하거나 혹은 10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현재 100조가 넘는 가치를 가진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뉴욕 도심의 아파트 소파에서 하룻밤 $20에 재워드립니다. 이 한 문장의 이메일로 시작됐습니다. 100만장자가 되는 여정도 $1, 1,000원을 벌기 시작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1,000원은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되죠. 즉 작게 시작하고 매직 넘버가 만들어질 때 그때 일을 그만둬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직장에서 일도 해보고 사업적인 실패를 거듭하며 현재 위치에 오른 노아는 지금의 위치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땐 오히려 직장에 다니는 것이 더 위험 요소가 큰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만의 도전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부와 이에 따른 모든 결과는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노아, 그리고 그가 말한 두 번째 두려움은 fear of asking,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을 두려워하면 그 어느 곳에도 닿지 못하고, 묻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합니다. 묻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그러니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도록 묻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이처럼 노아는 묻는 것을 한 가지 기술이라며 자신도 연습과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내성적 성향의 사람이라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지금도 두렵고 무섭다고 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의 방법은 커피 챌린지 혹은 asking discounts at Starbucks, 스타벅스에서 할인해달라고 묻기. 꼭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동네 카페 혹은 편의점에서 할인해 주실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당연하게 거절을 당할 상황을 만드는 거죠. 알리와 호텔에서 팟캐스트를 촬영한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방금 호텔에 들어오는데 데스크에서도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룸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주실 순 없나요? 데스크에 있던 직원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서 무료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올라왔어요. 물론 저도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전에는 지금도 심장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거절당한 이후에요. 그 누구에게 거절을 당하든지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 사실을 배우는 순간, 거절이 점점 더 편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질 겁니다. 1,00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진 지금의 노아도 할인을 물어보고 또 묻기 전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차피 거절을 당할 질문을 던지고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 점점 더 성장하는 자신을 느끼죠. 그리고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남들의 시간적, 금전적 투자를 물어보는 연습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도전에 스폰서가 되어달라고 묻거나 투자를 해달라고 묻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스폰서를 광고해주며 결과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그리고 투자자에겐 더 큰 수익으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일이라는 걸 말이죠.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신을 스타터, 시작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세요. Doing right now, not how. 어떻게보다 지금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난 10번 거절당할 때까지 이걸 할 거야. 혹은 오늘은 2명의 사람과 대화만 해보자. 여러분이 직접 느끼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10번의 도전 혹은 2번의 대화 중 당신은 거절이 아닌 승낙을 받을 수도 할인을 받을 수도 투자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당신과 꿈꿔온 당신의 위치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도전을 이어가실 여러분께 노아는 Law of 100번의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엇을 도전하든지 100번은 하고서 그만두는 거죠. 전화를 돌리든 팟캐스트를 준비하든 판매를 하든 100번의 도전을 하고서 그만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노아가 실제로 중간에 포기한 수많은 일들이 끈기가 부족해서 커지지 못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0번을 채우기 위해서는 how, 어떻게보다는 now, 지금에 집중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원하는 걸 더 빠르게 얻게 될 겁니다. 앞서 말한 알리 압달도 97번째 업로드를 했을 때 자신의 성공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6년을 고민하고서 시작한 97번째 도전의 끝, 자신의 결정이 맞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즉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두려움은 2가지입니다.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 누구든지 이 2가지를 이겨내고 how보다는 now에 집중하며 당연한 거절을 매일 마주할 때, 그렇게 100번의 도전을 이어갈 때 여러분은 원하던 삶을 사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수년간 혹은 수개월간 고민하신 여러분에게 앞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의 높이를 내리고 원하는 나로서의 여정에 추진력을 실어드렸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